윤석열 대통령이 이 노조 개혁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이도훈 청와대 대변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은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다 이렇게 재차 강조하고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계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해서 배제하고 그간에 지원된 전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조사하여 부정적발 시 환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강하게 노조를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노총, 민주노총, 양대 노총 등이 지난 5년간 정부의 예산 1,500억 원을 지원받았는데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급기야 이번에 정부가 노조와 연합단체에 회계 자료를 요청했는데 327곳 중에서 몇 곳만 제출했냐면 120곳만 제출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정부의 요청을 거부한 겁니다. 이행하지 않은 겁니다. 총 327곳 중 120곳만 제출했습니다. 공무원 노조 29곳, 교사 노조 13곳, 공기업 노조 40여 곳 등 아예 제출하지 않거나 표지만 제출했는데 공무원 노조, 교사 노조, 공기업 노조는 공공의 성격이 강한 단체의 노조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공공의 성격이 강한 노조들도 이 회계장부 제출의 회계자료 요청에 대해서 아예 제출하지 않거나 표지만 제출하고 정부의 요구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다면 글쎄요,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까요? 지원을 받지 말든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지난 5년간 약 1,500억 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실, 세금 받았지만 내역 공개 않는 행태에 대통령이 경로했다라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김수균 교수님, 그 노조는 성역이 아닌데 굉장히 노조가 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 탄압한다라는 인식과 오해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노조의 활동이 당연히 존중받아야겠지만 글쎄요, 특정 노조가 어떤 우리 공동체에게 뭐 예를 들어서 불법 파업이랄지 이런 걸 보여왔는지는 우리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문제 아닙니까? 그런 거 다 차치하더라도 세금 예산이 지원됐는데 회계자료는 제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렇죠. 그게 뭐 노동계든 어디든 간에 어쨌든 세금이 들어가는 곳이라면 당연히 투명하게 어떻게 그 세금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자료와 소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만약에 그동안 그게 투명하게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깨끗하게 이참에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노동운동이 이제 민주화 운동하고 굉장히 우리 근현대사를 볼 때 맞닿아 있고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에 많이 기여를 한 바가 있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지금은 또 이렇게 노동운동의 그런 정당성이 좀 도전받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노동조합이 강력하게 보호해주는 노동자들은 사실 사정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노동조합이 보호해주지 못하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훨씬 더 힘들게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그 노조들 이런 데를 이제 강성 노조, 귀족 노조라는 말이 나오는 게 이제 그래서 그런 건데요. 분명히 이제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이 부분이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대통령실에서 지금 이번에 이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 다 맞는 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면 뭐 MZ 세대들이 이러한 노동조합의 관행에 분노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노동조합을 투명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대통령실의 인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또 이제 부각시키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언어도 좀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그래서 당연히 법적으로는 깔끔하게 깨끗하게 회계 투명성을 보장하고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짚고 넘어가야 되고 다만 너무 정치화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간은 그러면 박정호 의원님, 네. 정부 예산이 막대하게 지원이 됐는데도 회계 자료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랬던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노조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도 그렇고 이 소위 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그냥 영수증도 없이 그냥 쓰여졌고 신고도 안 하고 대충 뭐 여기 일부 자료를 냈던 데처럼
껍데기만 제출하고 그냥 넘어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한 푼 한 푼씩 내서 무언가 사회에 좀 더 공익적인 활동을 할 거라고 기대했던 단체들 그리고 노조 단체들이 다 저렇게 짬짬이해서 국민들 세금을 저렇게 흐트러뜨려 놨다가 지금까지 사실은 실상이었던 게 맞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옳은 일이라고 봅니다. 제가 대통령이 지금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이 노조 관련된 발언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생중계로 잠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건설 현장 불법 부당 행위 근절 대책을 논의합니다.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 단속하고 불법 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공공기관과 민관협회도 불법 행위를 뿌리 뽑는데 정부와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조회계의 투명성 강화입니다.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회계 서류 제출 의무를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공제해서 사실상 노조 운영자금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1,500억의 지원금과는 완전히 별도의 문제입니다.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노동개혁을 뒷받침할 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랍니다. 지난주 제1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자,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두 발언 생중계로 연결해드렸습니다. 마침 저희가 보도하고 있었던 이 노조 개혁과 관련된 발언이어서 연결해드렸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게 어느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관행은 구조적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최근에 보면 조금 전에도 경로하셨다라고 이제 보도가 됐던데 화를 내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 만사 모든 일은 화를 내고 벼랑 끝으로 내몬다 그래서 그리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일방통행한다 그래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설득, 동의, 참여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 잘못된 관행들은 구조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로하는 것보다는 대화와 타협이 더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국고보조에 대해서는 정부가 분기별로 반기별로 보고를 전부 회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노조에서 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정부가 노조에 위탁한 무료법률 상담소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노조원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노조비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 영수증을 내라 말아라 할 수 있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것은
노조 자율의 원칙에 입각해서 회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조합원들이 회계장부를 요구를 하게 되면 항상 노조 사무실에 비치를 해놓고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조를 때리면은 정권의 지지율, 대통령의 지지율 올라간다라는 이런 것을 지난번에 화물연대 파업을 통해서 아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를 갖고서 너무 한쪽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격노보다는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